6. 나를 온전히 충분하게 안아주기. 이번 생도 나라서 괜찮다. 나를 책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존감을 보완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어떤 목표와 인생의 의미를 쫓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불안을 몰아내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의미다. 평생 방어만 하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만 뱅뱅 돌 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물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 다수가 겉보기에는 협조적이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잘못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두려움은 한 사람이 단단히 발을 딛고 설 바닥, 즉 삶의 가치 기반이 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것은 이 두려움을 책임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가장 먼저 삶을 스스로 제어하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에 인생을 내맡기지 않아야 한다. 책임이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삶을 가꾼다는 뜻이다. 혹시 무언가에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좌충우돌 임시변통으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내 행동에 책임을 지려면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훌륭하고 튼튼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해도 인생의 큰 목표가 되기엔 부족하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든 자존감 없이 불안하게 살든 나의 삶의 방식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으로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지구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좋은 관계를 실현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자존감이나 한 개인의 가치 또한 단독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행위를 통해, 즉 관계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자기 불안을 갖고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도리어 불안을 감추거나 잊어버리기 위해 남을 희생하는 것이 더 나쁘다. 자존감을 강화하고 싶다면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일에서, 사생활에서 당신이 바라는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여기서 당연히 당신의 내적 신념과 외적인 필요 조건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차선책을 강구할 것인지도 고민할 수 있다. 나 자신에게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일과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자. 그리고 당신의 목표와 내적 가치관이 서로 일맥상통하도록 만들어보자. 돈은 행복을 온전하게 주지 않으며 그저 안정과 편리함을 제공할 뿐이다. 행복을 주는 가치로는 우정, 관용, 정의, 시민의 양심, 정직, 이해, 깨달음, 공정, 박애, 환경보호, 용기, 유머, 협력, 배움, 책임, 성찰, 지혜 등을 꼽을 수 있다. 인생의 깊은 의미를 실현하는 일만큼 지속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심리학 연구로도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인생의 의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관심은 자신을 벗어나
타인과 세상사로 확장된다. 부모가 된 이들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고 부모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직업을 통해서도 그런 의미를 경험할 수도 있고 취미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삶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핵심어 혹은 필수적인 가치는 공감이다. 제일 먼저 자신에게 공감해주자. 최대한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장점, 단점, 마음속 깊은 동기들을 포함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알아내고 고개를 끄덕여주자.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공감하고 연결해보자. 설사 지금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가치관에도 맞지 않는 직업을 가졌다 해도 그 안에서 작은아마 최선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공평하고 배려심 많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맡은 업무를 최대한 공들여 처리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일하는 직장의 여러 조건들을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당신의 업무 조건 역시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다. 재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업무 환경이나 방식을 확 바꿀 수도 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라. 게를린데는 56세 세무공무원이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바뀌는 세법 규정을 따라잡는 게 버거운 데다 자신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업무 규칙을 억지로 지켜야 하는 탓에 번아웃 증후군의 징조를 자주 보였다. 누가 봐도 가난뱅이인 서민에게서는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탈탈 털어내면서 돈 많은 재벌들에게는 툭하면 해외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협박을 무마하느라 거액을 절세해주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게를린데는 온몸이 아팠다. 죄다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게를린데의 나이와 유달리 특화된 업무 분야 때문에 다른 직업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더욱이 조금 있으면 받게 될 연금을 생각하면 섣불리 일을 그만두기도 어려웠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면 정년까지 이 일을 유지하는 것이 옳았다. 다만 더 아프거나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게를린데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녀는 우선 한 번 더 세법 규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자신이 담당하는 저소득자나 중위소득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상사가 불합리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더 이상 참지 않고 객관적인 논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동료들의 삶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손을 내밀었다. 여러 시도를 통해 게를린데는 마침내 자신이 빠져있던 무력감에서 벗어났고 여전히 존재하는 몇 가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그녀가 번아웃 증상을 극복할 새로운 에너지를 마련해 주었다. 당신은 이 사례를 읽고 아마 이런 생각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게를린데가 해낸 일이 훌륭하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난 결코 상사에게 대들지 못해. 게다가 그런 대책도 절대 강구하지 못해. 물론 게를린데도 이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먼저 갈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했다. 그녀는 갈등을 겪는다 한들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지위가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거라고 추측했다. 최악의 경우라 해봐야 상사가 자신에게 짜증나는 업무들을 폭탄처럼 던져주는 게 전부일 것이다. 게를린데는 속으로 강직하고 줏대 있게 살려면 그런 것 좀 감수해주겠어 라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자신이 떠올린 이 생각들에 큰 힘을 얻었다. 물론 상사와 대치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직업과 상황이 있다.
상사의 성격에 따라 항변하는 것이 아예 무의미한 경우도 분명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평소에 미리 걱정부터 하거나 끝까지 상황을 세세하게 예상하고 추측하는 대신 막연한 불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말 구체적으로 당신이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내세울 경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무엇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지 일일이 떠올려보자. 보통의 경우 직장을 잃는 일은 거의 없으며 목숨을 잃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